아직 나가는 거 아니죠? 나가고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육아에서 교육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도반장TV의 도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예쁜 분하고 있으면 얼굴이 살아요. 네. 네, 긴장되네요. 오늘은요 우리 김윤수 작가님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아이 말고 우리가 먼저 잘해보아요 라고 지금 했는데 네. 원 주제는 뭐였죠? 원 주제는 엄마 너나 잘해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오해하시지 네네. 마시고. 아니 네. 저하고 주고 받다가 도반장님 아이들 볶지 말고 엄마 너나 잘하세요로 이렇게 제가 하면 어떨까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조금 낚시질하고 싶어서 그대로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작가님 연락 오셨어요. 저도 이미지 있어요.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해요 이러시면서. 네. 아니 그렇게 세게 얘기는 않았는데 네. 도반장님 저도 이미지가 좀 있으니까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전달을 세게 해야지 네. 시청자분들이 뭐지? 이러시면서 반응을 주셔갖고 제가 낚시를 좀 했는데 오늘 낚시에 많이 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도반장TV 오늘의 특급 게스트 우리 김윤수 작가님 아시는 것처럼 혹시 방송 보신 적은? 네, 방송 본 적 있죠. 네. 그러시면 아시겠네요. 그래서 네. 제 소개 제가 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 책, 이게 거꾸로 보이나요? 네, 거꾸로 보입니다. 행복한 영재로 키우는 엄마의 책 읽기 작가 김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특급 게스트라고 얘기 드렸던 이유가 도반장TV가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출연해 주셨던 우리 특급 게스트분들의 사랑으로 해서 구독자 3,000명이 그러게요. 넘어서서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려요. 쉽지 너무, 않은 일인데 그쵸. 이제는 망망대해 쫙 뻗어나가기만 하면 돼요. 쫙 가려면 엔진 뭔가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특급 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잘해야 되겠네. 우리 김윤수 작가님을 제가 김윤수 작가님 모신다고 하니까 네. 그 사이에 그 작가님 우리 특급 방송 예고 딱 나간 10일 동안 구독자가 200명이 넘었어요. 정말요? 오늘 방송 나가는 순간 다시 보기 하러 한 2,000명이 더 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보기 제가 제 페북이랑 그 블로그에 공유할게요. 팟빵 가셔서 홍보 좀 해주세요. 네네, 팟빵. 제가 팟빵, 여러분 팟빵 아세요? 네. 팟빵이라고 그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라디오 방송이에요. 팟빵에서 웨더살롱이라는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엄청 홍보하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한번 홍보하시고. 그렇죠. 우리는 서로 도와야죠. 도와야죠. 그쵸, 그럼요. 방송 끝날 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네. 팟빵. 저 뭐라고 이름이? 웨더살롱. 한희경 김 작가의 웨더살롱인데요. 웨더살롱. 네, 아주 살롱틱하지만 정보도 많고요. 그리고 엄마들의 수다 프로그램인데 날씨 정보도 좀 듣고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책 이야기도 좀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재테크며 아이 교육이며 별의별 아이템이 다 등장하는. 이 도반장의 초등맘 라디오 컨셉이 너무 큰일인데. 저희 유튜브로 진출하실 건 아니시죠? 제가 유튜브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전직 방송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17년 동안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럼 너가 유튜브를 하면 되겠네라고 했지만 저는 뒤에서 조용히 컨설팅만 하고 기획만 해드리고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한번 진출하시죠. 우리 초등 엄마들이 더 좋은 방송이 사실 많이 나와야 돼. 팟빵도 좋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한희경의 웨더살롱이요. 웨더살롱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쓸 때는 쌀 아니고 살. 한희경만 해도 아마 검색이 될 겁니다. 우리 희경 씨 그 KBS 공채 1기 기상캐스터 여러분도 다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굴 보시면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 희경 씨랑 같이. 저는 얼굴 봐도 모르시던데 다들. 저도 몰라요. 그래요? 심지어 저는 제 이름이 남자 이름이잖아요. 이게 남자 이름이어가지고 사실 검색을 하면 국회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냥 여성스러운 이름인데. 좀 중성적인가요? 하여튼 제 사주가 너무 좋아서 남자 이름으로 살아야 그 사주를 다 누리고 산다는 깊은 뜻이 있다고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역시 아버님의 깊은 뜻. 우리 김윤수 작가님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 또 제가 그 섭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일단은 그 자녀가 네. 네, 중학생 네. 중학교 그리고 2학년. 초등학생 네. 초등학교 4학년. 네. 그래서 아무래도 육아부터 교육까지인데 네. 교육은 아무래도 초등, 중등 네. 아니겠습니까? 네. 부모로서도 제가 또 섭외를 해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셨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어떤 질문이냐 하면 자, 좀 네, 전에 네. 잠깐만 좀 빌려주시면 네네네. 책. 네네네. 저책 딱 가실 때 사인해서 제가 뺏어야 되겠어요. 제 건데요. 제가 막 낙서해 나가지고. 자, 네. 자, 행복한 영재를 키우는 엄마의 책 읽기 요 네. 책요. 네. 딱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부모 입장에서 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 네.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왕이면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죠. 그럼요. 그래야 내가 좀 독립하잖아. 그럼요. 압류. 네. 맞습니다. 자, 제목상으로는 그런데 또 네. 하나 더 있어요. 또 책 읽기. 네. 우리 아이들은 또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이 제목 하나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과연 그럼 이 책은 네.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책인가요? 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내용은 들어갔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영재라는 그 단어에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네. 영재하면 이게 뭐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사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영재라는 개념이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그거를 잘 발휘하면 모든 분야에서 영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아이는 음악 영재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아이는 수학 영재가 될 수 있고, 어떤 아이는 글쓰기 영재가 될 수 있죠. 그쵸. 근데 그 아이의 그 숨은 달란트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행복해할 때 그 달란트가 나오더라고요. 행복해할 때. 네. 그래서 영재라고 하면 제가 저자 특강을 가면 뭐 네. 작가님 딸은 영재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영재는 아니지만 저희 아이는 독서 영재고요. 그리고 글쓰기 영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기까지 제가 뭘 했냐? 제가 지금 이제 내년이면 결혼 20주년인데 오, 정말요? 그 19년 동안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읽었던 책 내용이랑 제가 책을 읽음으로써 제가 변하니까 남편이 제 편이 되고요. 남편이 원래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면서요. 그렇죠. 남의 편, 너 편이라서. 네. 근데 남편이 제 편이 되고 아이들은 행복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 그리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책 읽었던 것 때문이다 해서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책의 포인트는 엄마의 책 읽기예요. 엄마의 책 읽구나. 네. 야, 그럼 제목이 진짜 잘 뽑으신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 네. 엄마의 책 읽기라고 딱 놨으면 네. 세상에 그런 책이 너무 많아. 네. 손이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또 행복한 영재는 약간 낚시고요. 아니 근데 제가 딱 듣고 나니까 네. 이게 낚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누구나 영재로 키우고 싶은데 우리가 생각한 영재가 꼭 수학이랑 영어랑 국어를 잘해야 영재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수학, 영어, 국어 잘해갖고 나왔어요. 네. 그래갖고 세상에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 있냐고 봤을 때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수학하고 영어하고 과학을 잘해가지고 영재가 돼서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네. 가정을 살뜰히 꾸리고 아주 잘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부류가 있고요. 네. 똑같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갔는데 너무 영특하다 보니 나쁜 일도 하는 거죠. 영특하게. 그쵸. 네. 근데 우리는 행복한 영재가 되면 사실 배려 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굴진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이 또 앞에 보면 네. 한 줄 딱 있어요. 4차 산업시대 인재로 만드는. 네. 근데 이게 저는 이 책에 지금 얘기하신 거에 딱 공감이 가는 이유가 이런 거죠. 지금 4차 산업시대는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진짜 수학, 영어, 국어, 암기 잘하는 거는 컴퓨터가 다요. 그럼요. 제가 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금 새로운 시대의 영재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한 가지 재능, 네. 그냥 외우는 게 아닌 재능이 네. 발휘가 됐을 때 도반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유튜브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도 영재예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우울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계속 잘하게 해서 그걸로 먹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근데 그거를 알게 된 것도 다 저는 사실 책 덕분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책을 열심히 읽으면 사회의 트렌드가 바뀌는 게 보여요. 그럼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제가 아이들한테 뭘 해줘야 될까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해주다 보니 네. 아이들이 되게 행복해졌고 행복하겠죠? 오늘 행복하죠. 아침에 제가 물어보고 오긴 했어요. 행복하니? 그랬더니 나 행복해 이러고 룰루랄라 학교 가긴 했거든요. 중2잖아요. 그 문제의 중2. 네. 아이 중2 때 제일 잘할 수 있대요. 아이 표정이 행복하면 네. 밝으면 행복한 거예요. 중2 때는 막 팍팍팍팍 튀어나오거든요. 네. 근처 손만 가도 뭐 왜 이래? 그럼요.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네. 제가 눈치도 좀 봐요, 사실. 맞아요. 네,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뭐래? 이러기도 해요, 중2는. 네. 네. 뭐 이제 중2인데도 행복한 말을 한다는 거는 진짜 행복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민님, 상클 발랄해님, 엄정희님. 네. 제가 약간 긴장해가지고 내용이 막 산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한데 그렇진 않아요. 상큼 발랄해님이 잘 정리해주고 있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정리도 네. 잘해주시는데 네. 우리 지민님이 그러셨는데 아까 아무래도 저도 질문하려고 했었어요. 네, 네. 아니 벌써 결혼 20주년이면 10대 네. 결혼하셨어요? 감사해요. 네. 제가 결혼 좀 일찍 하긴 했어요. 몇 살에 하셨는데? 그럼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군요. 저희 27에 결혼했고요. 도반장님보다 한 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액면은 저보다 어리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엄청 어젯밤에 팩했고요. 오늘 아침에 세상 안 쓰던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여기 막 볼터치도 하고 이렇게 쉐이빙도 해가지고 좀 깎고 눈 좀 키우고 네. 저는 어젯밤에 라면 드시고 오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상권 발랄해님이 네. 책은 마음과 몸과 정신을 건강해 해준다라고 네. 딱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저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사실 학벌로 치면 저희 와이프는 이제 서울의 4대 메이저 대학에 중에 하나에 나왔는데 저는 그렇군요. 지방대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수한 이유가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네. 공부는 잘 못했는데 책은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을 많이 읽으면 아이가 행복해지고 네. 아이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네. 작가님. 놀이터에서 엄청 놀리고요. 저는 그렇죠. 저희 그 큰아이가 뭐 사교육을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 큰아이는 일단 학원은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어요. 아니, 학원을요? 네,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고요. 물론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저한테 엄마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학원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실래요? 애가 영어가 어려워. 학원을 보내달래. 그럼 엄마들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혹시 어디로?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메시지에? 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나 영어가 너무 힘들어요.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들 네. 데리고 어디로 가실 것 같으세요? 엄마 엄마 품으로 품? 가는. 그럼 괜찮아. 보통 대부분의 엄마들이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영어 학원으로 달려가거든요. 상담 받으러. 근데 저는 어디 갔냐면요. 학교 영어 선생님 찾아갔어요. 학교 영어 선생님을요? 네, 학교 영어 선생님.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 영어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굉장히 정확히 알고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영어 선생님한테 이제 상담 신청을 했더니 영어 선생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교직 생활하는 동안 영어 때문에 엄마가 학교에 온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다 이제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이 학교에 영어 선생님 3분 계셨는데 그 3분이 회의를 하셨대요. 네. 엄마가 화인이 엄마가 온다. 그러니까 뭘 얘기해주면 좋겠냐. 왜냐면 수업 시간마다 보이는 행동이 다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3분이서 의논을 해서 이제 저한테 말씀해주셨는데 그냥 과외를 시켜라. 네, 이런 친구들은 과외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니 여러분 지금 딱 뭔가 이렇게 엑기스 촉이 딱 오세요? 저는 딱 듣는데 소름이 막 그 담임 선생님이 아니신데 아이를 일일이 기억하실까요? 영어 시간, 그러니까 영어 시간에 보이는 행동.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학원에 보내지 마시고
과외를 하셔라.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 과외를 1년 동안 영어 과외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원은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 아이가 사교육 금지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기는 해요.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딱 말씀 듣고 이렇게 막 소름이 돋았다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보통 이 학원을 보낼 때 가장 문제가 그거거든요. 네. 아이를 몰라. 네. 선생님이 영어는 잘할 수 있는데 네. 아이를 모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성공하려면 사실 그 아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작가님께서 학교 선생님 갔는데 또 선생님도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이런 게 있어요. A라는 학교에 다녔을 때는 아이를 굉장히 선생님 칭찬하셨는데 이 친구가 그쵸. 전학을 가서 B라는 맞아요. 학교를 갔을 때 선생님들이 우리 학부모께 얘가 이래서 걱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학교를 갔고 아이는 변하지 않는데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조 선생님께서 다른 영어 선생님하고 같이 각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이야기해서 결론을 딱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실력도 있지만 아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아이의 그렇죠. 어떤 심리 상태까지 파악을 하신 거니까. 네. 그리고 저 이제 선생님 알까요? 얘기하셨지만은 알아요. 이렇게 평소 적극적이고 엄마에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면 선생님한테 가서 의사 표현 평소에 하거든요. 네. 선생님들 아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진짜. 아니 그냥 일단 가서 학교에 가서 얘가 학교의 영어 시간에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교육을 1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가니까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떤가, 그럼 얘한테 뭐가 필요한가 일단 그 학교 영어 선생님들한테 여쭤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아이가 학원 안 가고요. 그 시간에 뭐 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학원에 안 가는 대신에 놀이터에서 6년 동안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네. 보통 엄마들 하기 힘들어. 네, 맞아요. 물론 이제 제가 뭐 막 강철 엄마고 막 소신이 있고 이래서 그 학원을 안 보냈다기보다는 저는 제 할 일이 바빠서 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들 학원에 보내지 않고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걸 해 이렇게 하긴 했는데 중학교 보내보고 나니까 이렇게 충분히 놀았던 아이가 그 힘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의 가장 기본은 충분히 놀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기초가 아무래도 조금 없어서 좀 고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본인이 우러나와서 공부를 하니까 성과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놀이터에서 좀 충분히 놀게 해주세요. 기초도 챙기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째는 여전히 둘째도 학원은 안 다니지만 기초를 챙기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학습지로 기초를 챙기면서 놀이터에서 충분히 놀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책 열심히 읽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해 보이는 거지만 이게 부모의 용기가 없으면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부모가 용기 있어야 학원을 안 보낼 수 있고 아이가 많이 놀 수 있도록 해줘. 사실 이게 아이들이 우리가 해봤지만 초등학교 끝난다고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작가님이 방송 작가를 또 하시면서의 어떤 노하우도 있으시겠지만 그럼 결국은 제가 지금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질문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다음 질문이 뭐죠? 뭐냐면 자, 이게 아이가 결국 그렇게 가려면은 엄마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엄마가 달라진다는 게 원래 엄마가 이것도 시켜주고 저것도 시켜주고 이렇게 아이가 걱정해야 되는데 결론 엄마 스스로가 아니야. 아이에게는 충분한 놀이 시간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만 내가 해주면 나머지는 아이의 결정이 중요해.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사고 마인드가 바뀌어야지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엄마가 달라졌다라면은 이게 달라지기 전과 후가 사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달라지시게 된 건지 또 달라지고 나니까 뭐가 더 좋아졌는지 이게 좀 알고 싶어요. 제가 달라진 거는 이제 저는 되게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끝장을 볼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의 엄마와 저희 큰아이는 굉장히 낙천적인 아이거든요. 그 밝은 아이예요. 근데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가는 친구예요. 이 친구랑 저 같은 엄마가 딱 만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엄마가 애를 좀 잡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아이 18개월 때 뭘 했냐면요. 네. 남편 모르게 이건 진짜 지금도 남편이 모르는 건데 설마 안 보실 거예요? 엄마 방송이라서 네, 아빠들 잘 안 보세요. 제가 막 얘기는 하고 왔거든요. 내가 오늘 라방하러 간다. 근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500만 원으로 교구를 샀어요. 왜 교구를 샀냐면 그 교구를 안내해 주셨던 선생님이 이 교구로 열심히 아이를 교육을 하면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고 교구를 그냥 아이한테 좋다니까. 네, 적금을 해지해가지고 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네, 했죠. 근데 그 교구가 되게 도움이 되긴 했어요. 좋긴 좋았는데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 교구를 이렇게 아이가 잘 교구를 가지고 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보기 시작했죠. 근데 책을 봤더니 교구도 교구지만 충분히 놀고 책도 많이 읽으면 좋다는 내용의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결혼하자마자 저희 남편이랑 그러니까 3개월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네. 와, 3개월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아버님이 엄청 이렇게 첫눈에 반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근데 결혼을 해봤더니 현실과 완전 연애와 결혼은 다르죠. 네. 그리고 저희 결혼하자마자 미국에 가서 저 되게 외로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일을 갈았어요. 이제 남편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읽게 된 책이 남자와 여자는 다르구나. 그리고 사랑하면 우리는 막 저는 사랑을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하트 뿅뿅 날리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은 그게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마음을 접고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때 만약에 그 책을 읽지 않았으면 저는 이혼했을 거고요. 지금 아마 혼자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제 인생을 한번 구해준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 교육도 제가 책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죠. 네. 책을 읽기 시작해서 책을 읽어봤더니 절대 남을 변하게 할 수는 없고 자기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변하려고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좀 달라졌고 마음이 조금 유해졌고 공부에 달란트가 있는 친구는 공부를 해서 민족사관학교를 가는 거고 그래서 서울대를 가는 거고 공부보단 다른 데 달란트가 있는 친구는 이 달란트를 잘 키워서 그 업계에서 성공하게 해주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 머리로 아는 거랑 마음으로 아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다르죠.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머리부터 가슴까지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꺼졌네요. 안 꺼졌어요. 네. 왜 실행이 하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지만 네. 일단 이 친구는 공부보다는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 이 친구는 그렇게 하게 해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횡설수로 일을 어떡하지? 자,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네. 네. 자, 일단은 질문이 아까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 비싸다는 교육 혹시 몬테소리입니까? 프레벨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둘 중 하나인가요? 네,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인 걸로 일단. 둘 중 하나인 걸로. 둘 중 하나인 걸로. 네. 제가 아직 협찬을 못 받았어. 그래서 그냥 둘 중 하나인 걸로 할게요. 네, 둘 중 하나인 걸로. 그리고 그 질문 내용대로 하자면 네. 결국은 그런 거죠. 변하시게 된 계기도 사실은 책 때문이었다. 네. 그때 그 순간 내가 책을 읽어서 남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다. 네. 그랬지 않았다면 이미 찢어졌을 텐데. 그렇죠. 그럼요. 신랑 행운이에요. 네. 책을 읽으셔갖고 안 찢어졌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이제 그래서 결국 책 때문에 내가 변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 아이에게도 사실은 책을 권하게 됐다. 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됐나요, 여러분? 어떤가요? 네. 네. 뭐 결국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좋아하고 잘하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네, 맞아. 지민님 나 스스로도 바꾸기 힘든데 타인은 바꾸기 더 힘들죠, 맞아요. 그럼요. 타인은 절대 못 바꿔요. 그렇죠, 제 못 경험에 바꾸죠. 제가 바뀌니까 맞아.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시어머니 바꾸겠다 이거 포기하셔야 돼. 네, 맞습니다. 질립니다. 네. 포기하셔야 돼. 네. 그냥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네가 안 바뀌면 넌 나랑 못 살아. 난 내가 바뀔게. 우리 웬디님도 저도 그런 계기가 된 게 책이었어요. 네. 여기 책이 진리군요. 네.
우리 발라레님은 명쾌, 유쾌, 상쾌한 도박. 저 칭찬해 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네. 칭찬은 저기 립 서비스 말고 네, 선물로 주세요. 농담이에요. 네, 선물. 네, 마음의 선물. 네. 네. 자, 다음 질문. 궁금한 게 있대요. 궁금한 게 있다고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데요? 올바른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책 되게 좋아하는 아이로 잘 컸는데요. 여러 영역의 책을 좋아하고 읽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지민님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여러 영역의 책을 정독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가장 제가 그 초등학교에 학부모 교육을 가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저희 아이는 뭐 과학 동화만 봐요. 저희 아이는 창작 동화만 봐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그 질문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냥 두세요. 왜냐면 우리가 친구랑 친해질 때 생각해 볼게요. 내가 A라는 친구는 좋고 B라는 친구 좀 마음이 불편해. 그럼 A라는 친구하고만 만나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A라는 친구랑만 카톡하고 싶고 A라는 친구하고 브런치 먹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랑 계속 교류를 하면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가 과학책만 좋아해요. 그럼 과학책을 충분히 읽게 해주세요. 그럼 이 친구가 과학책을 충분히 읽잖아요. 그럼 반드시 영역을 넓혀요. 맞아요. 저희 아이는 의사 선생님이 나오는 책만 그렇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편식 독서라고 쓰셨는데 제 책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편식 대찬성이에요. 책은. 저도 그 얘기는 많이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동일한 것 같아요. 작가님처럼. 왜냐하면 이게 책을 이미 좋아하고 있어. 네. 이미 좋아하는 단계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좀 다양하게 넓힐 수 있도록. 네. 근데 여러분들 아시면 좋은 게 과학서라고 그러면은 그냥 과학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과학자 잘 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아요. 과학자들은 그 과학 안에 인문학도 있고요. 네. 미술도 있고요. 네.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 다음에 지금 질문에 대한 우리 작가님 대답은 이쪽이 더 맞을 수 있죠. 책을 아직 안 좋아해. 네.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 하는 정도야. 네. 그러면 냅둬야 돼. 사랑할 때. 네, 맞아요. 맞죠, 제가? 네, 맞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책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안 읽은 책이 있어요. 아직도요? 아직도 안 읽은 책. 뭐 초등학교 3, 4학년의 필독서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직도 안 읽었습니다. 그렇게 어른 책도 읽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안 읽어? 그랬더니 제 딸이 인상을 팍 쓰면서 엄마 너무 골치가 아파. 왜? 그랬더니 신들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골치가 아파서 엄마 앞으로도 안 읽을 예정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정대로 하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 신화가 이게 몇 학년 쪽에 필독서? 그 필독서는 그러니까 엄마들이 나누는 단계에 한 3학년 되면 조금 이렇게 쉬운 버전으로 읽히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좀 읽어보는 게 어때 그랬는데 저희 큰애가 조금 보더니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이 되면 읽을까 5학년이 되면 읽을까 이렇게 기다렸는데 결국엔 안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조바심을 내면 안 되거든요. 다른 애들은 이거 다 읽었는데 우리 아이만 안 읽으면 어떻게 되나? 근데 괜찮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읽어도요. 요즘 저희 큰아이 총균세 읽고 있거든요. 어젯밤에도 그거 읽으면서 막 머리에서 쥐난다 하더라고요. 네, 뭐 그래도 책을 잘 읽다 보면 나중에 어려운 책도 읽게 되니까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 신화 같은 이제 조금 그 약간 상상이 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초등학교 1학년 이전에 읽게 되고요. 이후에는 아이들이 그런 상상 같은 경우는 현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안 간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림푸스 신들 외우는 재미, 그쵸. 그런 재미가 있을 텐데 저희 큰아이는 싫어하더라고요. 아주 골치가 아프대요. 골치라는 단어를 써서 저도 조금 황당하긴 했어요. 골치라는 단어를 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지청생님은 책은 잘 읽는데요. 근데 책 정리를 안 한대. 이거 그냥 놔둬도 될까요? 책 정리라는 말씀은 책장에 꽂아놓는 책 정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잘 안 돼요. 근데 밤에 주무시기 전에 아이들하고 자기 전에 5분 동안 그 정리 타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정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저희 남편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정리 안 네. 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애들이 책을 보고 너무 책을 그냥 막 깔아놓으니까 네. 내가 지나가는 통행로만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남편 퇴근하기 전에 저희가 막 길 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 친구 보니까 되게 현명하게 네. 하루 종일 갖고 논 거를 만약에 9시에 잔다 하면 8시 55분이 되면 정리 타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 늙어서 아이들이 다 커서 네, 정리 타임 해봤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아이가 어리시다면 미리미리 정리 타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리 타임을 딱 정해서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습관화되면 그쵸. 정리라는 뭔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습관을 딱 들려주시면 좋고 네. 저는 이제 아직 어리긴 한데 네. 경제 교육도 해줄 겸 이제 책을 한 권 읽고 네. 책장에 보니 꼽으면 100원씩 줘요. 그거 되게 네. 많이 주시네요. 저희는 네. 빨래를 개면 5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지 마시고 네. 대지 저금통으로 하되 그 대지 저금통마다 그 어떤 용도로 쓸 건지 네 개의 통장처럼. 네, 네. 통장처럼 하나는 뭐 장난감, 하나는 여행, 하나는 학원, 뭐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아이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100원씩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걸 받아서 자기가 넣은 저금통에 용돈을 쓰는 거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거죠. 네, 맞아요. 게임을 사겠다. 네. 그래 그거 사는 것도 뭐라 하지 않을게. 그런데 그게 동기부여되거든. 네. 그렇게 습관화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어요. 네. 자, 다음 질문을 네. 드리면서 또 시청자 질문을 계속 받을게요. 네. 자, 이미 그 다음 질문이 네. 이제 책에 대한 얘기인데, 네. 책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원래부터 책을 좋아하셨나요? 제가 방송국에서 네.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텍스트 자체를 읽는다는 거는 굉장히 습관이 되어 있긴 했어요. 뭘 읽어야 대본도 나오고요. 뭘 읽어야 사람도 섭외하고 아이템도 찾는데 그렇죠. 사실 그거는 돈을 벌기 위한 책 읽기였지 저를 위한 책 읽기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그랬어요? 같아요. 저 공대 나온 여자예요. 아니, 공대를 넣으셨는데 방송 작가를? 네, 공대 나온 여자여가지고 수학 엄청 좋아해요. 수학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한자랑 문학이 싫어가지고 이과를 선택했거든요. 저희 때는 저는 학력고사 세대여가지고 문과 이과가 이렇게 잘 나눠져 있는 그래서 원래부터 책을 좋아하지는 않았던 걸로. 근데 남편하고 그 이혼할 뻔한 위기를 책 덕분에 잘 넘겨서 그 다음부터는 책을 열심히 읽는 걸로 결론을 내면 되겠네요. 결론은 남편과의 이혼을 막아준 책. 그 이후에 인생이 책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구나 해서 많이 읽으신 걸로. 우리 질문이 오늘 다들 반응이 너무 좋으세요. 질문이 계속 주시는데 저희 아이는 책 읽기는 좋아하는데 글쓰기는 너무 싫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요.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일기는 매일이 아니더라도 일기를 좀 꾸준히 쓸 수 있게 일기만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큰아이도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글쓰기 엄청 싫어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왜 학교마다 독서 노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독서 노트를 이렇게 전시하는 기간에 제가 우연히 학교를 간 거예요. 저희 아이가 5학년이었는데. 근데 딱 봤더니 저희 아이는 2학년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2학년처럼?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니 2학년처럼 하면 어떻게 5학년처럼 해봐. 근데 자기는 2학년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아이가 글쓰기를 잘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글 되게 잘 써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 일기를 조금 쓸 수 있도록 분량은 상관없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는 얘기고 뭐 립스비스가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아나운서 같으시대요. 저 예전에 라디오 리포터 한 3년 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예쁘시대요. 감사합니다. 외모가 예쁘시다는 얘기를 해야지. 자체 모자이크 하면 돼요. 이렇게 자체 모자이크하고 목소리만 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목소리 이제 보시면 외모는 당연히 이쁘시지만 목소리는 더 예쁘시잖아요. 그래서 팟빵에 가셔서 팟캐스트에 가셔갖고 목소리를 항상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테크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연말과 신년 특집으로 지금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외모도 당연히 예쁘다. 맞습니다. 늦었어. 네, 빅토리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네. 각종 다양한 걸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주시긴 했는데 좀 더 요거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도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사실 제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육아책을 저희 큰아이를 낳고 육아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육아책에서 책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엄마 아빠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의도적으로 보여준 날도 많고요. 실제로 읽은 날도 많아요. 그래서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책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기 이전에 엄마의 책 읽기가 선행되어 있어야 되고요. 나는 책을 막 손 지가 너무 오래돼서 책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아주 쉬운 소설부터 아이 그림책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엄마의 책 읽기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집은 저녁 9시가 되면요. 핸드폰에 알람이 울려요. 알람이요? 네. 알람이 울리면 제 핸드폰에만 울리는 게 아니라 저희 큰아이 핸드폰에서도 울리고요. 저희 작은아이 핸드폰에서도 울려요. 이게 어떤 사인이냐면 저녁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온 가족 책 읽기 시간을 해요. 근데 그래서 한 30분 정도 하고요. 방학 때는 더 길게도 사실 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만 잘 지켜도 아이들이 책 읽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엄마가 조금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 이렇게 한 권씩 좀 서비스로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온 가족 저희 큰아이는 제가 책을 정말 많이 읽어줬어요. 근데 작은아이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주지 못했지만 온 가족 책 읽기를 하면서 작은아이도 책의 바다에 빠지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온 가족 책 읽기가 무조건적으로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때 사실 좀 주의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저자 특강을 가면 온 가족 책 읽기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하시고 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오늘 이제 여기 방송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도 다 하고 싶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처음 시작은요 3분부터 하시는 거예요. 3분요? 네. 온 가족이 하는데 3분요? 네. 너무 짧지 않아요? 아니요. 저희도 처음에 3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고학년이다. 그러면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하고 시작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3분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3분을 시작하고 두 번째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상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시작해라. 그래서 3분부터 시작하시면 이게 일주일이 지나면요. 아이들 스스로 시간을 늘려요. 엄마가 늘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아이들이 좀 더 하자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책에 빠져서 이게 10분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알아서 그냥 10분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때 아이가 10분을 볼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도 책 봐야죠. 자기 책. 그럼 이때 세 번째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시간이 되면 일어나긴 하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빠져들어 있으면 엄마가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죠. 않는데 가능하면은 그래도 습관되기 전에는 같이 있어주면 좋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할 때 9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9시 3분에도 맞춰놓으세요. 그래서 9시 3분이 되면 딱 일어나세요. 딱 일어나고 아이들한테도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이렇게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기 들어오지 3분 지났는데 보니까 우리 애가 오늘 책을 좀 읽는 것 같아. 너무 좋다. 이를 어쩔? 이러면서 시간을 늘리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자 이제 3분 끝났어 얘들아 너희 하고 싶은 거 해도 아이가 엄마 나 이거 조금만 더 읽을게 이렇게 되는데 한 달이면 돼요. 그렇네요. 끝나고 너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때 난 책을 읽고 싶으니까 더 읽을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다 설거지가 다 끝났고요. 컵 하나 퐁퐁도 다 묻혔어요. 근데 이제 컵 하나만 이제 씻으면 돼요. 근데 알람이 울렸어. 어떻게 하실래요? 맞아서 하고. 보통 이제 엄마들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알람 울렸다. 얼른 안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 요것만 헹구고 들어갈게. 이러면 NG 나는 거예요. 딱 하나만 있지만
엄마가 딱 놓고 엄마가 제일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안 와. 야, 엄마가 들어갔는데 왜 안 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엄마 혼자 하세요. 일단 그냥 엄마 혼자. 엄마 혼자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합류를 하게 돼 있고요. 또 남편이 협조가 잘 안 돼요. 뭐 우리 남편 맞아, 늦게 그런 얘기 와요. 제일 많아요. 저희 남편도 늦게 와요. 늦게 오면 남편 빼고. 그리고 남편이 협조가 안 되면 저는 사실 남편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이 핸드폰으로 축구 중계도 보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남편한테 우리는 이런 걸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편이 만약에 동참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남편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 주냐? 네, 어떻게 만들어 주나요? 남편이 꼭 오늘 축구 중계를 꼭 봐야 되겠다. 꼭 봐야 되겠다. 네, 그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그냥 차키를 주세요. 아니, 차키를요? 차키를 주시고요. 남편이 운동화를 신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요. 아이들한테는 선의의 거짓말 하는 거죠. 아빠가 운동하고 오신대. 우리는 온 가족 책 읽기 하자. 이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남편이 협조가 너무 안 된다고 해서 아, 그럼 이런 방법을 해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아까 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2주 만에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하셨어요. 뭐라고 문자? 저희 남편도 그렇게 해서 차에 고이 보내드렸죠. 그리고 아이들하고 온 가족 책 읽기를 하는데 그럼 남편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엄마도 아이들이랑 책 읽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남편이 2주 만에 항복했대요. 왜냐면 집안 분위기가 2주 사이에 달라진 거예요. 책을 읽어서. 그래서 남편도 책을 읽기에 동참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절대 내 뜻대로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1번이 자식이고 2번이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존중해 주세요. 근데 우리 남편을 제외하고 가족들이 온 가족 책 읽기를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결국엔 남편이 항복하게 돼 있어요. 전 여기서 그럼 제가 돌발 질문을 네. 들으면 남편이 네. 나가진 않고 집에 있고 싶은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대화로 잘 해결을 하셔야죠. 우리가 책을 읽는데 더군다나 남편이 집에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떠냐고 남편하고 의논을 해보세요. 남편분이 정 안 된다고 하시면 방 안에 들어가 계셔야죠. 네, 근데 대부분의 남편도 엄마랑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잘 읽는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협조를 이제 남편분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남편들이 오케이 하세요. 저는 근데 이건 무조건 오케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30분도 아니고 3분이잖아요. 네. 남편도 3분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도 3분만 그러니까요. 적용되는 거예요. 3분, 내 아이를 3분 못 참아준다? 아빠 자격 없지. 그런 아빠들 없으실 거예요. 오히려 그럼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아빠들이 더 신나해요. 그렇죠. 신나. 네. 그래서 책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비결 1번은 온 가족 책 읽기 시간을 한다. 3분부터 시작한다. 3분부터 시작한다. 2번은 장르를 넘나들면서 읽든 한 가지 장르만 읽든 아이들이 읽는 책을 존중해줘라. 근데 이제 이러면 이제 어떤 질문이 그 다음에 나오냐면요. 네. 만화책은 어떡하나요? 학습 만화. 맞아요. 학습 만화 네. 보려고 하면 어떡하나요? 학습 만화 저는 그래서 온 가족 책 읽기 시간을 잘 이용하세요. 온 가족 책 읽기 시간에는 글줄책을 읽는다. 글줄책. 나머지 시간에 그래 학습 만화를 읽어봐. 그냥 만화도 좋아. 그럼 아이들이 그동안 만화책을 보면서 막 가슴이 쪼그라들었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너 또 만화책 보니? 막 이러니까 애들도 막 숨어서 봐요. 그럼 바퀴 달린 의자 사주시면 그러잖아요. 이 밑에다가 놓고 책상 앞에 앉아서 글줄책 읽는 것처럼 하다가 엄마가 나가면 바퀴를 쓱 밀어가지고 보다가 엄마 발소리가 들리면 바퀴를 좀 쓱 해가지고 글줄책 아이들도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봐요. 그쵸. 근데 아이들한테 온 가족 책 읽기 시간에는 글줄책을 보고 그 외의 시간에 너가 읽고 싶은 책을 읽어 이러면 자기가 보는 만화책을 편안한 마음으로 읽었기 그렇죠. 때문에 온 가족 책 읽기 할 때 글줄책 열심히 읽으려고 애써요. 그렇죠. 아이들도. 그래서 저는 학습 만화도 뭐 안 된다 이건 아니고요. 학습 만화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면 온 가족 책 읽기 외의 시간에는 학습 만화를 읽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 가족 책 읽기 시간에는 그림책이나 글줄책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저희 집은 학습 만화는 제가 사주지 않아요. 100% 자기 돈으로 사야 돼요. 저희 집에 마법천자문이 지금 1권부터 지금 나온 것까지 다 있거든요. 좀 많은데요. 그게 몇 권이 나왔더라? 30몇 권인가 나온 것 같은데
아이들 돈으로 다 산 거예요. 그러면 학습 만화를 사는 그게 조금 줄어들어요. 자기들 돈으로 사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내 돈으로 사야 되니까. 왜냐하면 네.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건우도 이제 저희 아들이 좀 건우인데 네. 대지정통에 돈을 어느 정도 찼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빠 이거 나 떠들 테니까 어디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딱 제가 한마디 하거든요. 이거 떠들어서 쓰는 거 좋아. 근데 다음에 건우 저번에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했던 건 뭘로 사 먹어 하면 갑자기 네. 방설이다가 안 갈래 이러거든요. 거 봐요. 5살도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학습 만화는 온가족 책 읽기 외의 시간에 충분히 읽고, 네, 요것만 잘 해주시면 돼요. 저는 요거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런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께 또 그런 얘기해요. 오늘 하나 일단 내 돈 주고 사 보라는 것만 하는 것도 네. 오늘 하나 얻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냐면 영어로 된 만화. 네. 그러니까 네. 학습 만화를 굳이 보려면 네. 뭐 아이언맨도 좋고 네. 영어로 된 거. 네. 최소한 사실 우리 학습 만화를 못 보게 하는 지향하는 이유가 글밥이 이제 적어서잖아요. 그러니까 글밥을 포기하는 대신에 영어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주는. 그리고 영어 단어에 대한 어감. 네. 몇 줄 안 되지만 그걸 이제 알아야지만 뭔가 만화를 보도 감이 오니까. 네. 그렇게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영어로 된 학습 만화. 그 외에는 안 돼. 네. 저희는 뭐 여러분 신비 아파트 아세요? 5살, 6살 아이들을 본다는 신비 아파트를 중학교 2학년이 아직도 엄청 보고 있고요. 심지어 그 신비 아파트 뮤지컬에도 갔다 왔어요. 엊그제 갔더니 평균 연령이 한 5살부터 한 8살 정도의 평균 연령이더라고요. 엄마 누가 물어보면 나는 키 큰 5학년이라고 얘기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리고 포우나토홀에서 11월 3일날 했거든요. 네네. 그거 가서 보고 왔어요. 진짜 딱 저희 아들이 5살짜리가 좋아하는데 신비 아파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드님이. 왜냐하면 딸이에요, 딸. 딸이에요? 네. 딸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콘텐츠를 골라서 보는 데 있어서 어떤 틀을 정해놓지 않잖아요. 내가 저거는 예를 들면 성인인데 아이들 보는 만화 못 봐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요. 겨울왕국 애니메이션이지만 어른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그런 콘텐츠 자체를 즐기는 거에 대한 어떤 폭의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원하면 다 이해하고 싶다라는 거. 네.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해야죠. 네. 또 책을 많이 좋아하게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어제 방송 안 좋으셨습니까, 여러분? 자, 다음 질문 또 제가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했는데, 이제 엄마의 책 읽기 나온 지 이제 좀 됐잖아요. 네, 엄마의 책 읽기 나온 지 이제 2년 됐네요. 2년 됐죠. 2017년 11월에 나왔습니다. 2년이면 이제 따끈따끈한 네. 새 책이 나올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소식이 없습니까? 제가 나올 거예요. 어떤 책이 나옵니까? 지금 이제 유튜브에 관련된 유튜브의 힘이라는 책을 이제 공저로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집필을 했는데요. 사실 책하고 유튜브는 되게 상반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보통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많으세요.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세상이 달라졌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살았던 판이랑 전혀 다른 판에서 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직이 방송 작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기획에 관련된 책, 그리고 왜 아이들이 사실 유튜브에 엄청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빠진 아이 유튜브로 구해내기 이런 느낌으로 책이 막 떨어지고 있네요. 책이 갑자기 저기 책이 있는데 갑자기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유튜브 아이들 유튜브 보게만 하지 말고 생산자가 되게끔 도와주는 게 어때요? 라는 부모 교육서를 집필해서 이제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기대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어머님들한테 늘 얘기를 드리거든요. 아이들 유튜브 많이 봐서 너무 고민이다. 근데 늘 우리가 옛날에 만화책 보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게 학습 만화도 되고 지금은 굉장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이런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사고가 이제 옛날 사고인 거지. 맞아요. 문제는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 칼도 요리하면 정말 좋은 거지만 전쟁터 갖고 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책이 진짜 기대가 됩니다. 혹시 책 제목이 벌써 나오나요? 책 제목은 유튜브의 힘이 유튜브의 힘. 될 것 같고요.
부제가 유튜브에 빠진 아이 유튜브로 구해내기. 유튜브에 네. 빠진 아이 유튜브로 구해내기.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아이가 소비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생산자 입장이 돼서 생산을 해보자.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네.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희 큰아이 어렸을 때 책 읽었던 거를 육아일기를 써서 블로그에 놔뒀거든요. 근데 그걸로 나중에 책을 써야지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냥 아이의 소소한 일상을 블로그에다가 남겼는데 결국 네. 그게 밑바탕이 돼서 제가 첫 번째 책을 쓰게 됐는데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네. 그냥 그 영상을 백업한다는 차원에서 유튜브에 백업 영상으로 남겨놓는다는 마음으로 시작해도 나중에 이게 어떤 자료가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유튜브를 좀 해보게 권하면 어떠냐? 그리고 만약에 유튜브, 상큼발랄라님이 영상 일기가 되겠다고 쓰셨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좀 남겨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네. 부모님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세요. 근데 저희 큰아이도 유튜버긴 한데 저도 사실 시작한다 그럴 때 반은 걱정이고 반은 설레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다 알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는 만큼 내가 딴 것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 네. 유튜브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 소비만 하는 입장이 되면은 사실 걱정 부분이 앞설 수 있어요. 네. 그냥 앞서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생산자 입장이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도반장 TV 여러분 처음부터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물론 저도 밖에 나가 강연을 할 때는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건너편에 있는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생산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작가님처럼 멋진 분 모시고 오면 다음에는 제가 더 발전해 있는 거예요. 지난번 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또 여쭤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산자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아요. 네. 네. 자, 그럼 나중에 또 혹시 그 책이 나왔을 때 네. 한번 모시면 네네, 너무 와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기대됩니다. 네. 제가 아이들 유튜브를 시작할 때 기획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되게 자세히 써놨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 또 책 나와서 불러주시면 제가 또 언제든지 달려와서 여러분한테 또 그 유튜브 기획에 관련된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약속하신 겁니다. 네, 약속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약속해. 이거 너무 옛날 버전인가? 그러니까. 그중에 한국어사 버전이네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하나요? 요즘 애들은 말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희 큰아이가 하는 말 이렇게 막 찾아보잖아요. 인터넷에. 네. 참 저희 건우도 언젠가는 외계어를 쓰겠죠. 네. 그럼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조금 넘어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자, 그러면은 결론은 이미 이제 나와 있지만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네. 따라서 어른이 책을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 네. 자, 그런데 네. 또 어른이 책 보기 정말 싫어요. 맞아요. 우리가 책에서 손을 놓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뭐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내가 책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나 이럴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참 어머님 아픈데 어떻게 하면 책을 조금 편안하게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고 말고요. 사실 그 영국의 한 대학에서 그 연구를 해봤더니 스트레스를 풀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를 했대요. 2위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2위는 커피 마시기래요. 커피 마시기. 네. 3위는 뭘까요? 3위. 네. 물 3위는 먹기? 산책하기. 산책하기. 네, 스트레스 풀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1위가 뭔지 아세요? 설마 독서? 설마 독서였어요. 에? 제가 그 데이터를 딱 봤을 때 헐. 스트레스 푸는 1위가 독서라고? 그러게요. 네. 근데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1위가 독서래요. 그러면 나는 책을 보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지? 첫 번째 그 책을 읽기로 마음 먹고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쉬운 책을 읽으시면 돼요. 쉬운 책을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온가족 책 읽기 할 때 처음에 몇 분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3분. 네, 3분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죠. 책도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책을 읽겠다 하고 대부분 어떻게 이제 연말이잖아요. 2020년에 나는 52권을 읽겠다. 일주일에 한 권씩 읽겠다. 이렇게 하면 또
엔진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처음에 3분만 읽으세요. 3분. 하루에 3분만. 하루에 3분만 읽으시고 그 책 읽는 시간을 정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하루에 3분, 보통 한국 사람들이 평균 한 페이지를 읽는데 1분 네.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3분이면 3페이지예요. 나는 3분만 읽는다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딱 핸드폰 알람, 핸드폰을 이럴 때 쓰시는 거예요. 알람을 딱 해놓고 딱 3분 읽고 덮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 열흘쯤 지나잖아요. 네. 더 읽고 있긴 해요. 근데 더 읽지 마시고요. 하루에 3분만 읽는 대신에 매일매일 읽으세요. 매일매일. 3분만 매일매일 내가 일주일 동안 읽었다. 네. 그럼 여러분 뭐 하시냐면요. 여러분 스타벅스 가시면 아메리카노만 시키시죠. 그렇죠. 네, 비싸서. 저는 그렇거든요. 비싸. 근데 내가 3분 동안 일주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었다. 네. 그럼 여러분 스스로 셀프 칭찬하는 의미에서 스타벅스 가시면 지금 토피널 라떼 시즌 한정 메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6천 얼마짜리 한번 확 드시는 거예요. 나한테 선물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3분을 3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었어. 그럼 여러분 현대백화점에 가서 그 들었다 놨다 했던 그 10,000원짜리 귀걸이 확 사는 거예요. 말잘 귀걸이. 확 사는 거예요. 나한테 선물을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네. 선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고 맞아.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럼 다시 행동하게 돼요. 맞아. 이 사이클을 돌리려면 처음부터 일주일에 한 권 이러면 안 되고요. 그냥 3분씩 3분씩. 아니면 나한테 뭐 3페이지씩 이렇게 딱 해서 작게 해가지고 그 작은 습관을 계속 하다 보면 네. 어느 날 책 잘 읽는 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지민님이 나에게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칭찬을 잘 못하는 이유가요. 부모님한테 못 받아서 그래요. 맞아. 근데 그럼 우리 부모님이 잘못하셨느냐?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들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하시다 보니 칭찬할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죠. 없었죠. 그리고 지금처럼 학부모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안 돼 있었죠. 네, 그래서 못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라도 잘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모든 게 나한테 들어와야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3분 책 읽었다고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제가 3분 책 읽기를 일주일 동안 해서요 칭찬해주세요 이러면 엄마 혈압 올라가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내가 나한테 칭찬 셀프. 근데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니까 저도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했는데 뭔가 나한테 뭔가 스스로 해주려고 하면 와이프한테 허락을 구해야 되고 네. 그냥 나에게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쵸. 뭐 엄마들도 똑같아요. 남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시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네. 정말 스스로에게 네. 괜찮으니까 네. 칭찬 듬뿍 많이 해주시고. 저 그런 거 많이 해요. 막 거울 네. 앞에서 윤수야 오늘 애썼다. 애썼다. 너 오늘 책 읽느라 고생했다. 이런 거 저 혼자 하거든요. 네.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이 습관은 옛날부터 있었던 습관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막 화장을 하고 거울을 딱 본 다음에 어머 윤수 예쁘다 이런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대요. 왜요? 제가 미국에 와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렇게 혼자 노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셀프 칭찬 정말 중요해서 네 거울아 부끄러워하지 네. 마세요. 하시고요. 네. 그래도 안 되면 도반장에게 얘기하십시오. 네. 제가 그래서 3분부터 읽으시고 3분. 셀프 칭찬하시고 셀프 칭찬. 충분히 칭찬하면 애들한테도 칭찬이 막 발사가 돼요. 맞아. 내가 습관이 돼야 네. 이게 또 좋은 말도 있잖아요. 말도 해야 늘어요. 맞아요. 절대 안 믿으시겠지만 도반장이 대학교 군대 가기 전까지 네. 저 말이 없었어요. 아, 진짜. 그러실 것 같지 않은데? 진짜 없었어요. 네. 저 사한정인이 있는데 대학교 여자 동기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했어. 네.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뭐 말 진짜 많이 늘었다. 네. 저는 이제 군대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이제 차태현 씨 친형이 막 형님이 막 혼내주고 아, 저 어디 계셨어요, 군대는? 이제 이기자라고 27사. 오, 그 이기자 되게 되게 센데 아니에요? 네, 샌드에 있었어. 그렇군요. 네, 강원대 잠수함도 뜨고 막. 네. 그 저랑 비슷한 시기에 학교 다니셔가지고. 네네 맞아. 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에게 칭찬. 자, 여러분 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갖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굳이 뭐 강연장 안 가도 네. 유튜브 집에서 가만히 스마트폰 딱 들고 네. 이렇게 토크 강연을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저 설거지할 때 그 세바시 강의나 제가 좋아하는 강사님들 강의 네. 듣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일이 설거지예요. 근데 설거지할 때 이렇게 딱 아파. 이어폰 끼고 네. 네, 그래서 무선 이어폰을 하나
구매했어요. 보세요. 이게 셀프 하시니까 딱 손을 한번 왼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왼손? 네. 아, 시계를 봐도 그렇죠, 그렇죠. 세련미가 다르죠. 아포 네, 네. 이런 거를 스스로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선물 팍팍 주세요. 혹자는 제가 이걸 샀다 했더니 이걸 보면서 너는 예쁜 쓰레기를 샀구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유튜브 어제 잠깐 찍었는데 네. 저도 이거 돈 아깝게 이랬는데 네. 이거 저기 지하철역에 버스에 그냥 툭 대면 네. 결제돼요. 갤럭시는 그게 되는군요. 네. 되지 않나요? 네, 애플은 안 돼요. 네. 될 거 이제 찾아봐 드릴게요. 제가 이거 왜 샀냐면요. 건강검진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남편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네. 운동하려고 구매했어요. 저도 사실 운동. 저도 콜레스테롤 높고 당뇨가 막. 그래요? 네. 저 요즘 이렇게 간헐적 단식하고 있는데 맞아.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해서 살도 좀 빠졌고. 날씬하세요 지금. 네, 그 옷을 잘 입어서 그런 거고.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네. 예, 이제 뭐 그 얘기하셨지만은 좀 전에 우리가 팟캐스트. 네. 예, 어디 가서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이버에서 팟빵이라고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네, 팟빵에 그럼 네. 검색에 들어가서 또 네. 뭐라고 검색해야 된다고요? 팟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웨더 살롱. 살롱. 살이 네. 쌀 아니고 네. 경상도 사람들이 살 이러거든요. 네. 살롱이에요. 웨더 살롱 검색하시면 네. 아마 한희경 김 작가의 웨더 살롱이 뜰 거고요. 네. 저희가 지금 시즌 2 들어갔는데 시즌 1은 날씨에 대한 상식을 되게 재미있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 그 과학 숙제할 때 네. 날씨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 하시면 그 시즌 1을 찾아보시면 뭐 태풍 이름은 어떻게 지어요, 뭐 태풍이 뭐 대형 좋은데요? 태풍이랑 뭐 중형 태풍이랑 뭐가 달라요 다 풀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들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저희 시즌 2는 이제 그 날씨를 포함해서 그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해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막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제가 매주 목요일 10시에 라이브 방송 하거든요. 네. 전화 연결 갑자기 딱 해갖고 네. 오늘 날씨가 좀 어떤가요? 저희 전화 연결도 네. 했어요. 이렇게 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올라오시기가 네. 어려우니까 이번 주에는 저희가 김치에 관련된 방송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산 그쪽에 라이브로 하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건 녹음입니다. 녹음으로. 네, 부산에 계시는 김치 장인 어머님을 섭외해가지고 네. 어머님한테 아주 그 김치의 어머님만 아는 비법을 하나 들었죠. 보리새우를 하고 감을 넣는다. 갈아서. 제가 방송 끝나서 약간 섭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매주 네. 목요일마다 전화 연결로. 네. 웨더 살롱이죠? 금주의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한희경 기상캐스터하고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요? 전 날씨는 잘 몰라요. 네. 저 어제 좀 소개 좀 시켜주면. 네네. 그 팟빵이 네. 단팥빵 할 때 팟빵이 아니라 상큼 발랄해님이 시합. 쓰신 시합. 네, 팟빵입니다. 네. 팟빵. 빵. 네, 아실 거예요. 제가 자막 넣어드릴게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리고 네. 이제 또 강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막 전국에 막 쫙 특히 연말 강연 쫙 있을 텐데 아, 어디 가야 이렇게 좀 들을 수 있나요? 제 강의는 일단 불러주시면 제가 가고요. 도서관이랑 초등학교에서 불러주시면 많이 가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독서 모임, 그 유료 독서 모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독서 습관을 잘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위드북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가 네. 책은 잘 읽어, 습관적으로 잘 읽는데 책을 읽어서 내 삶이 바뀌지 않아. 그럼 내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굿퀘스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네. 삶도 바뀌었는데 조금 더 진중하게 읽고 싶어. 그럼 리프레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책 읽고 싶은데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블로그는 김윤수 작가라고 딱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리더스랩 김윤수 작가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딱 모든 걸 다 알려드려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은이 만극합니다. 네. 우리 울라프님 팟빵이 팟캐스트인가요? 맞아요, 맞죠? 네, 그냥 네. 팟캐스트랑 약간 달라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네, 팟빵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네. 아니 팟빵에도 있지만 요즘 오디오 클럽도 있는데 오디오 클럽 아직 개설 안 하신 거예요? 네, 개설 안 했는데요. 지금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네, 오디오 클럽에서 또 라이브도 된다.
아, 그래요? 네, 네. 이번에 업그레이드 됐다고. 네. 네, 제가 하시라고 조금 푸시를.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생방송에 좀 약해가지고 예전에 라디오 리포터 할 때도 생방송만 하면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아, 이렇게 잘 하시는데 오늘? 이게 좀 풀려서 그렇죠. 아니 네. 오늘 그쵸 여러분. 근데... 목소리가 옥구슬 같으시고 아나운서 그냥 아나운서 같은 게 아니고 아나운서 맞죠? 그쵸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제가 잘하셨고. 이게 비주얼 때문에 아나운서를 하려다가 네. 리포터를 했거든요 라디오. 아니 비주얼도 전혀 상관이 없으셔갖고. 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네. 근데 좀 걱정스러워요. 네. 이거 앞부분에 막 횡설수설한 거 아닌가? 아니요. 뭐 영어학원 얘기는 괜히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긴 완전히 하는데. 잘하셨다고 하시고요. 네. 그리고 도반장 TV는 네. 그냥 티타임이에요. 네. 네. 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걱정하시지만은 여러분도 이제 커피 한 잔 준비하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우리 앉아갖고 커피 타임 하는 거예요, 엄마들. 저 그게 제일 부러웠거든요. 아, 네. 애 육아하는데 네. 엄마들끼리 티타임 하는데 네. 낄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너무 그게 서운한 거예요. 하다못해 유치원 상담해도 네. 제가 가면 되죠? 그러니까 엄마랑 상담하셔야 돼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방송이 아니라 네. 우리 티타임. 네, 티타임. 네, 커피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티타임 이렇게 얘기 잘하면 잘한 거죠. 오늘 강연 오신 것도 아니고. 특강 주제라고 해서 쟤는 잘못한 것 같아, 제가. 오늘의 한 스푼? 뭐 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아이 말고 우리가 먼저 책을 읽어보아요네요. 오늘. 그러네요. 이제, 네. 다음번에는 조금 더 그렇게. 맞아요. 그리고 황금률이에요. 네. 황금률 있잖아요.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남한테 해주면 된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책을 잘 읽고 싶으면 내가 책을 읽으면 되고요. 네.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다면 내가 풀면 돼요, 사실. 근데 지민님 말씀대로 처음 방송할 때보다 지금 얼굴이 많이 풀리셨어야 하는데 네. 저도 그래요. 네. 지금 방송을 제가 지금 한 2년 정도 했는데 네. 늘 시작하면 구도 있고요. 네. 좀 한 15분, 20분 지나요. 저도 이렇게. 네. 오늘 진짜 잘해주신 거예요. 네. 특히 그 유튜브 방송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에 줄을 많이 나오세요. 네. 이렇게 잘하시는데. 저 유튜브 좀 했었어요, 1년. 그래요? 1년 했다가 제가 이건 아니구나 맞아, 그러고 맞아. 이제 바로 접었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유튜브 책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맞아. 그러니까 유튜브 네. 책이 나오는 거예요. 네. 폭망해봤기 때문에 유튜브는 네. 방송이 아니에요. 방송이 아니죠. SNS입니다. SNS. 근데 제가 방송국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이걸 맞아. 방송처럼 덤볐더니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네. 반대로 또 제가 아는 방송 PD님도 계신데 네. 방송하듯이 유튜브를 제작하니까 안 돼요. 이게 네. 달라. 네, 맞아요. 완전 달라요. SNS는 소통이거든요. 네. 여러분하고 저희하고 공감대 티타임. 네. 네. 자, 오늘 우리 김윤수 작가님과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티타임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따끈따끈한 유튜브. 네, 우리 아이들 유튜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책이 나오면 이거 언제쯤 나와요? 12월 안에는 나옵니다. 이제 12월 안에. 오늘 표지 디자인 볼 거고요. 네. 그 내부 디자인은 지금 다 끝났고 이제 표지만 딱 앉혀서 인쇄만 하면 됩니다. 12월 달에 제가 한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나와야 되겠네요. 목요일이 라이브라고 하시는. 제일 좋죠. 네. 저 아예 목요일은 항상 라이브를 아시니까 제일 네. 좋죠. 자, 우리 김윤수 작가님과의 즐거운 티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토요일 밤 9시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라이브인가요? 네. 네. 이제 제가 들어와가지고 저도 막 네. 할게요. 저 김윤수예요 이러고. 오세요. 네. 라이브 주간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은 사실 재밌더라고요. 그 라이브 이 채팅하는 엄청, 맛이 아주 엄청 쏠쏠하더라고요. 재밌죠. 네. 제가 사실 이제 평촌에 방문을 오면은 이게 또 한 번만 모시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또 우리 김윤수 작가님처럼 모시기 힘든 네. 힘든 선생님. 전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어렵지 않은데 섭외하는데 지금 몇 달이 걸렸는데 제가 섭외한 일에 가장 긴 시간에 공을 들였어요. 진짜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이에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네. 여자는 아니지만 네. 어려운 여자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자, 우리 김윤수 작가님과는 여러분들이 강연장에서 많이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윤수 작가님 블로그에서 항상 강연 일정들 올라올 거니까 네. 체킹하시고요. 12월 달에 작가님 시간이 허락한다라면 제가 완전 허락할게요. 네. 따끈따끈한 책을 갖고 제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더반장 저는 김윤수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와, 안녕. 오, 끝났다.